예,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우리가 이제 크게 충격을 받았거나 놀랬거나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때 보통 이제 트라우마 생기지 않습니까? 이제 트라우마가 생겼을 수도 있고, 트라우마가 생기기 직전일 수도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초기 대응법이 필요하겠죠. 이거는 이제 뭐, 요즘은 많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충격적인 사건을 접하면 보통은 이제 자기가 일상적으로 이제 그 의식은 못하고 있더라도 세상은 뭐 이런 정도야, 이런 거야, 라고 했던 것들이 깨집니다. 더군다나 이제 아주 폭력적이고 난폭하고 충격적인 사건의 목격자가 되거나 당사자가 되면 세상이 깨지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혀 안전하지가 않네. 내가 생각하던 막연하게 그렇게 선의를 가지고 생각하던 그런 세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내가 모르는 세상이 되면 나는 이제 그 대응력이 없잖아요. 낯설고 불안하고 무섭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몸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소위 그 스트레스 반응을 하죠. Fight와 Flight라고 하는 FF 반응을 합니다. 근데 FF 반응을 할 때 제일 먼저 이제 그 둘 다 싸우거나 가야 되니까 격렬한 운동을 해야 되니까 심박수가 엄청 올라가서 혈액 공급을 즉시 늘리죠.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겁니다. 근데 이건 이제 정상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심장이 불규칙적으로 뛰기도 하죠. 여하튼 심장이 두근두근 이렇게 해서 진정이 안 된다. 그 긴장이 진정이 안 된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고, 이거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뭐 신경계, 뭐 호르몬계, 뭐 심혈관계 등등등등 해서 이제 자율신경 쪽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완전하게 병적으로 진행되기 전에 일반적으로 충격을 받거나 놀란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도 일단은 이제 가슴이 두근거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대단히 정상적이고 건강한 반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런 이야기는 이런 정상적인 반응이 병적인 상태로 진행되지 않도록 조기에 차단하는 것과 관련된 얘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다. 두 번째 여기 심장이 뛴다. 세 번째는 뭐냐면 회피입니다. 뭐냐면 그 공간이 너무나 이제 그 충격적이고 그 공간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 공간과 또 그런 어떤 상황이 있겠죠. 그리고 거기서 어떤 일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있겠죠. 그걸 회피하게 됩니다. 피하게 됩니다. 나 지금 감당이 안 돼. 이렇게 피하게 됩니다. 예. 그런 것은 대단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은 이럴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제 그런 유사한 공간, 유사한 상황, 유사한 사람만 봐도 나 많이 불편해. 그렇게 해서 이 회피하는 영역이 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부터가 조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죠. 예, 그러고는 이제 그 다음에 뭐겠습니까? 이제 일상 전체가 이제 지장을 받게 되는, 또는 뭐 아주 이제 좀 더 멀리 나가면 일상이 이제 정지하게 되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야, 이 큰일 났다. 세상이 깨졌다. 두 번째는 심장이 나댄다. 세 번째는 공간과 상황과 사람을 회피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건강한 그 플라이트 반응이잖아요. 싸워서 이겨내지 못할 거기 때문에 그 장소에서 도망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수만 년 이래로 인류가 이 개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프로그램된 정상적인 뇌의 편도체 반응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건 지금도 매우 유효하고 항상 발동하니까 나의 신경계는 건강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다만 이게 뭐든지 지나치면 안 좋으니까 이게 병으로 진행되는 걸 막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지? 이 초기에 할 수 있는 일이 뭐지라고 하는 것은 또 상식적으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매우 필요한 것이 분리하는 것이죠. 아까 회피라고 그랬는데, 회피는 내가 도망가는 거고, 분리는 내가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 공간, 그 다음에 그 사람, 그 상황에서 스스로를 분리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통 한국에서 이 문화가 쉽지는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위계적이고, 또 뭐 이렇게 네가 참아라, 뭐 책임감 있게 행동해라
이럴 때일수록 뭐 꿋꿋하게 버텨라 이런 이상한 얘기들을 하는데 어찌됐건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스스로 그 공간에서 어느 정도 분리하는 겁니다. 그거는 어느 정도 분리할 건가, 언제까지 분리할 건가 하는 것은 본인만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놀란 가슴을 진정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뭐 가슴을 이렇게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리듬을 회복해야 된다. 그러니까 놀란다, 충격을 받는다, 상처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돌아가던 게 멈추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시 돌아가게 만들어야 되니까 이거는 리듬을 회복하는 겁니다. 제일 이제 딱 두 가지가 이제 핵심이죠. 호흡하는 거, 숨 쉬는 거 하고 그다음에 움직이는 거. 이 두 가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숨 쉬어라, 숨 쉬어라. 괜찮다, 숨 쉬어라. 이제 파이트와 플라이트 하기 위해서 산소를 대량 흡입하면 과호흡 상태가 되어서 들이쉬는 숨이 내쉬는 숨보다 더 많아지잖아요. 이제 그럴 때 우리는 뭐 급하면은 이제 비닐봉지를 이렇게 해서 이산화탄소를 다시 재흡입하기도 하고, 막 그것보다도 일반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다면 들이쉬는 숨보다 내쉬는 숨을 길게 하는 거죠. 뭐 3초 들이쉬고 4초 내쉰다, 3초 들이쉬고 5초 내쉰다 하는 느낌으로. 근데 제가 해보니까 코로 내쉬는 것보다는 입으로 내쉬는 게 좀 더 어떤 그 시각 효과가 좋아요. 그러니까 들이쉬고 그러면 자기가 스스로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느낌이 확실히 와요. 그래서 이것을 시간 날 때마다 해준다. 두 번째는 당연히 운동이죠. 그러니까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두 다리를 움직이지 않습니까? 다리는 두 개밖에 없잖아요. 젓가락처럼. 그러니까 뭡니까? 똑딱 똑딱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건 전부 뭡니까? 투 비트 액션이죠. 그러니까 1, 0, 2 운동만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나중에는 하다 보면 자동화되는 것이죠. 자동화된다는 것은 신경을 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민해진 신경이 누그러지는 가장 좋은 리듬 회복 방법은 운동이다라고 하는 것은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취향에 맞으면 되는 거예요. 걷기, 뭐 슬로우하게 뛰기, 등산하기, 수영하기, 그 이외에도 리듬을 회복하는 에어로빅이라고 하는 것은 다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가 리듬을 회복하는 호흡과 운동이죠. 세 번째는 뭐냐면 아까 그 순간에 야, 내가 알던 세상이 아니며 이 세상은 너무나 위험하구나, 또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지라고 너무나 이제 불안하죠. 그러니까 뭡니까? 아니야, 여전히 세상은 99.9% 안전해 라고 하는 안전감을 회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정감을 회복하는 데는 아까 우리가 공간과 사람에서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걸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공간, 내가 안전하고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죠. 뭐 대부분은 가족입니다. 대부분은 가족이고 집이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다시 안전하다는 감각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신경계는 다 감각의 문제니까.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제 본격적인 어떤 좀 치유 작업인데, 가장 큰 게 이게 뭡니까? 세상이 깨어졌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몸이 자기를 살리려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심장을 리듬을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근본적인 생각, 야, 세상이 깨어졌고 나는 불안해가 아니라 안전해, 그리고 세상이 깨어진 게 아니고 무슨 일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내가 이제 찬찬히 살펴보겠어 라고 하는 것, 이것이 표현입니다. 표현하는 거는 또 뭐가 있습니까? 말하는 거하고 글 쓰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말하고 글 쓰는 것이 필요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옆에서 위로해 준답시고 무슨 일이 있는가 계속 묻습니다. 근데 본인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것 자체가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것은 본인의 입장에서 필요할 때 말하고 글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이 언제든지 도울 준비가 되어 있지만 강요하거나 서두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스스로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말하기와 쓰기가 어떤 효과가 있는가 하면 이거를 객관화하는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감당하지 못한, 이게 소화가 안 되는, 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정확하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일을 말하거나 쓰다 보면 더군다나 그걸 하고 또 하고 반복하다 보면 정리가 됩니다. 정리가 되는 것은 뭡니까? 기억이라고 하는 것을 밀봉해서 웨어하우스, 물류 창고에다가 쌓아둘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일단락되는 겁니다. 그 기억이 강한 기억일지는 몰라도 기억화되면은 사실은 일단락 될 수 있다. 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뭐 자꾸 잠도 못 자고 자다가 꿈꾸고 자다가 깨고 시도 때도 없이 플래시백 그 장면이 떠오르고 내가 일상생활에 자꾸 겹치고 내가 일상생활을 하기에 방해를 받고 하는 것 모두가 정확하게 기억으로 세팅되어서 물류창고에 보관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객관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말하기와 쓰기가 필요한데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을 때 하면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그 같은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말을 하면 처음에는 아이고 뭐 딱 보면 사람이 이제 힘들어 보이니까 그 좀 위로를 하지만 나중에는 같은 말을 하는데 나는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같은 말을 또 하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제 그 유태인 포로 소용소에서 살아나온 빅터 프랑클이라고 하는 심리학자의 자기 경험에 의하면 그렇게 해서 이제 살아남은 소수가 고향에 돌아와서 이웃에게 내가 무슨 일을 겪었는지 이웃에게 가족에게 얘기를 했을 때 처음에 한두 번은 엄청나게 공감과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로 내 그 긴장이 내 그 상처가 해소가 안 되잖아요. 그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여전히 뭐가 정화해야 될 풀어낼 게 있으니까. 근데 이쪽 사람들은 이미 그리고 이제 자기가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머리로만 알지 자꾸 그 이야기를 하면 왜 같은 얘기를 또 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관찰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자기 속에서 불덩어리가 사그라져야 되니까 그 이야기를 할 만큼 한 뒤에 자기 그 사람도 안정이 되고 그 이야기도 끝이 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말하기, 쓰기, 특히 이제 말하기, 쓰기는 자기 객관화, 그 다음에 기억화 이런 부분에서 대단히 강점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을 만큼 하면 됩니다. 근데 누가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말하는 대상 당연히 믿을 만한 사람. 그 역시 사랑받고 있다는 거 확신하는 뭐 가족이나 이런 사람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가 되게 중요한 이제 마무리 작업 중에 하나가 재평가입니다. 그때는 정신이 없잖아요. 그리고 지나고 나니까 막 그 긴장이 비로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제정신이 아닌 거죠.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자아가 작동하지 않는 것이죠. 그 혼신의 힘을 다해서 대응한 거거든요. 지나고 나니까 내가 무리했구나. 내가 뭐 진짜 그 큰일을 치루었구나. 이렇게 해서 뒤늦게 이제 감정과 신경계가 반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충분히 안정시킨 다음에 다시 재평가를 해줘야 됩니다. 뭐냐면, 야,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내가 정말 대단한 행동을 한 거네. 나도 모르게 나는 그 상황에서 굉장히 장하게, 그리고 영웅적으로, 그리고 책임감 있게, 그리고 용감하게, 용기 있게, 했구나. 라고 재평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그 평가를 해줘야 전체적으로 자기가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이미 자기에게 있다는 것, 유사시에는 그런 힘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야, 네가 지금은 놀란 상태지만 사실은 그 전에 네가 했던 행동은 대단한 거였어 라고 재평가해주고 인정해주는 그 옆 사람도 필요하고 자기 자신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그게 사실이거든요. 우리는 이제 우리의 지식, 경험,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딱 그 리얼리티, 실제 사고에 부딪혔을 때는 정말로 의식, 무의식 관계없이 존재 전체의 힘을 동원해서 그거를 대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훌륭하다, 장하다, 용기 있었다라고 말해 주는 것이죠. 그 다음 상황에서 또 똑같이 행동하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만 인정하자, 재평가해 주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자존감이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문제를 혼자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겠죠. 과학이 발전했잖아요.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빨라도 너무 느려도 안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보통 이제 한 2, 3주, 길게 잡아도 한 달 정도가 보통 급승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크게 놀랄 수도 있고 크게 충격을 받을 수도 있고, 그것이 아까 이야기한 자율신경을 막 태풍이 바다를 뒤집듯이 뒤흔들어서 사람을 이제 힘들게 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이렇게 반감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과정이 자연스럽게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정도의 차이가 다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2, 3주 동안에는 지금 할 수 있는 공간, 리듬 회복, 안정감 회복, 그리고 표현, 그리고 재평가 등등을 혼자 혹은 함께 하면서 이렇게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 너무 빨리 막 병원으로 달려갈 필요는 없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찰을 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하루하루 조금씩 진정이 되어 간다. 그러면은 자연적인 어떤 사이클로 가고 있는 것이고, 그게 아니고 내가 생각보다 그게 좀 셌던 모양이다. 그러면 이제 이 완화가 나아지지 않거나 또 심지어 좀 더 확장, 심화, 악화되는 것 같다. 그럼 당연히 그 다음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나아지지 않거나 악화된다고 판단되면 무조건 이제 가야 되는데, 거기서 요즘은 상담과 치료의 시스템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조기 개입이 최소 후유증과 아주 크게 직결되기 때문에 딱 보고 내가 이제 응급처치는 했는데 그 다음 병원 가서 정식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걸로 그냥 다 안 되는구나. 그러면 바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과 그 다음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일들을 다 행하면은 이게 어느 정도는 한 달 정도 안에 우리가 이제 급한 불은 끌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이 나중에 또 어떻게 그럴 수도 있죠. 그때 가서 대응하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고로 제 체험을 말씀드리면, 이걸 체험이라고 해야 될지, 저도 이제 40대 초반에 좀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 저는 이제 책밖에 읽은 게 없어서 오직 등산과 명상만으로 문제를 해결하자 이렇게 해서 열심히 등산하고 열심히 명상하고 그랬습니다. 7년 걸렸습니다. 7년. 약 먹지 않고 병원 찾아가지 않고 상담 받지 않고 혼자 등산하고 명상하면 사람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7년 걸렸습니다. 근데 7일에서 7주 사이에 스스로 잘 대응해서 또는 필요하면 도움을 받아서 일단락 지을 수 있는 거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이제 그 뒤에 그 7년이 저한테는 또 다른 값진 얻은 게 있겠죠. 하지만 그러하다. 예,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살다 보면 그 지구가 운석 충돌을 경험하듯이 달이 운석에 직격당하듯이 사고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놀랄 수도 있고 충격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PTSD가 되는 것, 그것은 사실은 진화심리학적으로 보면 자연계에서 개체가 살아남기 위해서 과거의 충격을 기억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우리의 일상을 방해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초기 대응을 우리가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초기 대응의 단계가 아니다 싶으면 바로 요즘같이 좋은 세상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